어제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언론들은 패배는 했지만 이 인물에게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오면입니다. 민심은 10%포인트 앞섰지만 조직력에서 밀린 무야홍.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 뭐 그런 거의 줄임말이라면서요. 무야홍. 어제 씁쓸한 표정으로 이 선관위원장의 발표 이후 씁쓸한 표정도 지었습니다만 홍준표 후보 뭐 굳이 이름 붙이자면 패배 인정 연설인데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이번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국민적 관심을 끌어주었다는 역할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드리고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모두 합심해서 정권 교체에 꼭 나서 주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표 후보의 도전, 신성범 의원님. 젊은 층에서 많이 인기가 있어서 여론조사상 보면 그런데 어쨌든 도전은 아쉽게도 막을 내렸습니다. 참 저도 보면서 좀 착잡하더라고요. 저는 좀 아는 편인데 저 홍준표 의원을 1996년도죠.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시절에 어떻게 보면 뭐랄까 영입된 케이스인데 그때 사실은 원래 또 저한테도 이야기하던데 DJ 민주당 갈 뻔했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안 가고 김영삼 대통령 쪽을 선택했다 그러던데 그때 아마 김현철 씨 쪽에서 그때 공천을 많이 했는데 그때 온 사람들이 보십시오. 지금 저도 기억나는 게 이재호, 김문수, 홍준표, 마산의 안상수, 맹형규 이런 분들이 96년도에 1925년 전에 보수 정당에 몸을 담았고 어떻게 보면 몇 년 전까지 지금까지 보수 정당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그 후로는 사실은 이런 새로운 인물군의 영입이랄까 집단적인 노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점을 좀 주목하고 싶고 홍준표 의원이 참 이번에 6월 달에 복당하고 나서 할 때까지만 하면 누가 홍준표가 윤석열에 맞서서 2강이 될지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근데 저 개인기라는 게 대단하다.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페이스북 하나로 버텨온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일 자기 생각을 쓰고 근데 네. 순발력하고 뭐랄까 정치 감각은 참 탁월하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아시는 대로 245개 이른바 당협 가운데 한 160명, 170명 가까이가 윤석열 후보 쪽에 선 상태에서 민심에서는 이겼지만 그 당심은 결국 넘을 수 없었던 거죠. 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럴까요? 최민희 의원님, 홍준표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는 한 48%, 그러니까 50% 육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참 희한한 선거다. 민심에서 이기고도 진 선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민의힘 쪽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될 거라는 걸 저는 한 번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무야홍이 이뤄도. 될 거라고 보셨던 거예요? 룰 때문이에요. 룰. 그러니까 되게 지금 대권 후보는 민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애를 씁니다. 민주당이 따져보니까 민심 70, 당심 30이더라고요. 그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220만인데 70만 정도의 당원이 있으니까 거의 3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과거 방식이잖아요. 당심으로 50%나 반영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연령별로 지지층을 보면 60대, 70대의 압도적 지지로 윤석열 전 총장이 후보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뭐 긍정적인 부분은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유의할 점이 우선 첫째는 탄핵의 강을 못 건넌 겁니다. 왜곡되게 지금 반영이 된 거예요. 제가
토론회를 볼 때 댓글까지 다 봤다 국민의힘 몇 번을 돌려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유는 이게 저 토론을 보면 도저히 저분은 어떤 분은 후보가 못 될 사람인데 될 텐데 댓글은 어떨까 보면 거의 댓글의 20% 정도가 유승민 후보가 가장 뛰어나다였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런데 유승민 후보 싫다는 거 아닙니까? 60대, 70대가. 민심에 따라서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다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민심을 따른 것인데 그래서 이게 탄핵의 강을 건너지도 못했고 왜곡됐다 이거 유의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지금 뭐 몇 분이 말씀하십니다만 20대 커뮤니티, 젊은이들 커뮤니티 난리 났습니다. 아, 그래요? 탈당한다고. 네, 실제로. 네네. 뭐 저는 뭐 그게 이어질지 이런 거 기대도 안 해요. 그런데 그렇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페북에 보시면 댓글이 온통 비판 일색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그 댓글 중에 눈에 네네. 띄는 게 하나 있었는데 네. 이준석 대표에게 나로 하여금 정치에 관심 갖게 해놓고 이런 후보를 뽑냐? 떠나겠다. 이 댓글. 아, 이게 자기는 처음으로 정치에 이준석 후보 때문에 대표 때문에 관심을 가졌는데 후보가 이게 뭐냐? 이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 국민의힘이 사실 박정희 가문의 전유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한 박근혜 대표가 일부 회고 투표로 대통령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가문이 박근혜 탄핵으로 몰락해 버렸어요. 박정희 가문이. 이 상황에서 새로운 보수의 구심점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되면서 당선되면서 소위 젊은 보수, 건전 보수, 보수의 재구성 노력이 이준석 대표가 후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에게 몰려간 거예요. 그런데 60, 70대 태극기 세력 성향의 그 당원들로 구당원들이 이런 젊은 그 혁명, 국힘 혁명을 꺾은 셈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이 저로서는 바라보는 입장에서 되게 뼈아프게 보이는데 내부에선 그런 반성은 안 나오고 윤석열 찬양 일색이라면 정말 이건 대한민국 정치 전체에 네.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저는 이낙연 대표께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든이 70살이 훨씬 넘어서 대통령 돼요. 그래서 요새는 100살 시대에 무야홍의 꿈은 계속된다 이렇게 보고 네. 특히 가장 실력이 있어 보이는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도 이번으로 배신의 심판이 끝난 것이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을 후보로 뽑은 당이 민심을 따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계속 가혹한 자세를 취하는 거는 너무 비상식이죠. 아하. 한겨레 육면 보겠습니다. 한겨레 육면 보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주목하는 기사가 또 이어집니다. 깨끗하게 승복한다 앞서 들으셨죠?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좀 문인철 평론가님이 해석해 주세요.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되게 겸손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가 경선의 흥행을 위해서 내가 이제 내 역할은 그거다. 근데 이제 그건 겸손한 말씀인 것 같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겠죠. 그리고 이제 어제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당선이 됐는데요. 지금 여당 패널 분들을 조금 너무 오늘은 조금 덕담 한마디쯤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나오네요. 오히려 그냥 막 더 신랄하게 비난을 해서 그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또 자기 생각을 밝히는 것이니까.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정말 크게 기여한 게 하나 있죠. 뭘까요? 그동안 국민의힘의 고질적인 고민은 2030들한테 인기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준석 당 대표가 되면서 그 바람이 조금 팍 좀 나오더니만 홍준표 후보가 또 그 바람을 그대로 이어가가지고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약점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는 50대 이상, 60대, 70대 지지율은 높지만 20대, 30대, 40대에서는 지지율이 낮다. 근데 이 부분을 바로 홍준표 후보한테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조만간 만난다는 계획이 있는데 홍준표 후보 겸손하시게 이제 하게 나는 이제 그냥 백의종군만 할 거야. 그런 말씀도 나올 수 있는데 잘 설득해가지고 이런 젊은 2030들의 바람이 그대로 이어가게 하는 것도 윤석열 캠프의 과제이기도 하는 것이죠. 네.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이렇게까지 아예 제목으로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홍준표 백의종군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는 불참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좀 원팀이라고 보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경선 패배 3인의 행보를 보니까 일단은 홍준표 후보는 백이종근 내 역할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말을 짚어보면 해석해보면 선대의 불참일 것 같다. 유승민 후보는 정치적 진로 고민하겠다. 물론 이번에 3등 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차기 당권으로 또 방향 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 홍준표 의원 하면은 SNS 정치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앞서 패배 인정 연설에서는 깨끗하게 승복하겠다 했는데 SNS 통해서는요. 보세요. 이런 얘기 남겼어요. 비록 26년을 헌신한 당에서 헌신짝처럼 내팽개침을 당했어도 표현이 이른바 운율도 맞추면서 뭔가 지금 속갯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는 내팽개침을 당했어도 이 당은 제가 정치 인생을 마감할 곳이다.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내용이 모든 당원들이 한마음으로 정권 교체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 마무리는 원팀이 되자 당부를 했습니다만 이상하게 언론들은 앞문장 앞에 보여주세요. 유영하 교수님, 언론들은 아마 이 표현에 주목하는 것 같아요. 26년 헌신한 당에서 헌신짝처럼 내팽개침을 당했다. 정말 서운함 내에 넘어서 분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경선 막바지에 홍준표 후보가 확신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당심이라는 것은 민심에 의해서 영향받는단 말이죠. 그렇게 가는 것인데 이번에는 이게 역전 현상이 발생했잖아요. 저도 해석이 참 안 돼.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제가 혹평을 하면은 뭐 덕담 안 하신다 그러는데 아니 그 나온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줘야 정확히 아니까. 그 혹평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국민의힘 경선은 민심을 거스른 경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홍준표 후보는 배신감까지 느끼는 거죠. 반민심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정치적으로 분석하면. 이걸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돌파할지 이제 봐야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리스크를 또 안고 윤석열 후보는 민심에 대한 대중적 지지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특히 홍준표 후보가 거의 48% 과반에 가까운 민심의 절반 쪽 됐죠. 네. 그런 후보가 떨어졌어요. 네.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는 민심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정당에서 지지율이 높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한국 정당이라서는 진영과 이념과 지역에 의해서 뭉쳐 있는 것이고 정당의 지지율이 높을 때는 적극적 충성심을 갖고 있는 층들과 소극적이 있는데 이 소극적 지지자층들이 합류할 때 정당 지지율이 높아지지 일반 흔히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중도층이 합류하는 안 한단 말이죠. 그걸 갖고서 민심이다. 당심이 민심으로 갔다라고 해석한다는 것은 현재 정치 과정을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거고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2030 문제인데 저는 2030이 윤석열 후보한테 가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얻은 2030의 마음은 홍준표 후보의 상당히 스타일이 있어요. 밉상이 아니고 거짓말도 안 하고 그리고 담백해요. 아주. 그러면서 그걸 대중적 언어로 표현했어요. 20, 30대의 마음을 대중적 언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붙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캐릭터죠. 그 캐릭터가 홍준표 후보가 지지해 주세요. 윤석열 지지해 주세요. 안만 해도 그 캐릭터를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30 표는 상당히 부동표로 남을 겁니다. 이제 유동화된 거죠. 이 유동화된 부동표를 이제 어느 후보가 가져가느냐. 이게 이제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거라서. 관련 기사 쭉 보고요. 이제 이재명 후보 얘기로 넘어갈 텐데 일단 관련 기사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캠프 참여 인사들도 궁금하고 어떤 면면일까 볼 거예요. 캠프 핵심은 동갑인 권성동 의원이랍니다. 종합지원본부장 맡고 있는데 아침마다요. 이제 이 주변 분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캠프 분들이. 아침마다 권 의원 목소리가 쩌렁쩌렁하답니다. 네, 어깨에 좀 힘이 실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한번 면면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캠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면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윤석열의 사람들 중앙일보에 이제 그래프로 한번 정리한 건데 캠프 핵심 참모들 보겠습니다. 주호영 상임선대위원장, 권성동 종합지원본부장, 장재원 의원, 윤한홍 총괄 부실장, 박민식 기획실장, 신지호 정무실장, 이상일 공보실장, 이용 수행실장,
김태호, 박진, 심재철, 유종복, 하태경 자문그룹의 선대위원장, 윤희석 공보특보, 함경우 정무보좌역, 김병민 대변인, 김근식 비전 전략실장, 정점식 의원, 석동현 특보단장, 이철우 연세대 교수, 김성한 고려대 교수. 대부분 검찰 출신들도 많고 또 전현직 의원들로 지금 빼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사면 볼게요. 관심은 조선일보 사면 보면은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는 건데 아마 조만간 찾아갈 것 같다 이런 전망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찾아갈 것으로 보이는 데가 조선일보 사면 기사에 또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광주. 곧 1박 2일 광주를 찾을 것. 야권 통합 이룰 수 있다.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지금 광주의 민심이 들끓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조만간 1박 2일 또 봉하마을도 찾을 계획이라고 캠프는 밝히고 있습니다.